중국의 국화를 모란꽃이라고 하죠. 모란꽃. 한자로는 목단이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모란이라고 읽는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꽃입니다. 목단. 화투를 많이 쳐본 분들은 이 목단이란 말을 많이 써봤죠. 그런데 중국에 공식적으로 어떤 법정으로 지정된 국화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흔히 무궁화를 국화라고 하는데 어느 법에서도 지금 국화 지정에 대한 그런 관련법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적인 지위는 얻지 못하고 있다. 무궁화가 국화다라는 말이. 그나마 근거를 찾는다면 우리 예국가 가사 중에 무궁화가 나오고 또 법정으로 지정된 예를 들면은 대통령 휘장에 무궁화 무늬가 들어가는 것, 그리고 태극기, 국기를 꽂을 적에 그 깃봉을 무궁화 형태의 꽃봉오리로 한다. 요구의 정도가 겨우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국화 지정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편의상 부르는 것이 중국의 국화는 모란이다. 이 정도입니다. 1919년인가? 그래. 중국 화해협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즉, 중국 인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뭔가를 찾아냈는데 1등이 단연코 모란이었습니다. 79.7%가 나왔으니까 80%죠. 10명 중 8명이 모란꽃을 제일 좋아한다라고 앞에는 세웠고, 두 번째가 연꽃, 세 번째가 국화, 네 번째가 매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꽃에 대한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갑자기 모란꽃 이야기냐?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흑룡강성에서 나오는 목단강이라는 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목단강, 요 술입니다. 술병을 보면은 크게 맨 앞에 나와 있는 글자가 노주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이 술 브랜드를 가진 회사에서의 주 브랜드는 목단강입니다. 목단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기 형태의 술병입니다. 목단강 주업입니다. 그 회사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노주단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목단강보다 훨씬 크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노주단, 노는 오래됐다는 뜻이고 주단은 술 항아리란 뜻입니다. 술단지. 요 단자가 간결하게 썼는데 요건 현재 중국에서 쓰고 있는 간체의 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번체, 본래 한자는 훨씬 복잡하죠. 제사 지낼 때에 올라가는 그 제단, 선생님이 올라가 쓰는 교단 할 때 그 단자입니다. 평지보다 약간 둑을 올린 그런 자리가 바로 단입니다. 때문에 이 술 이름은 목단강 술회사에서만 쓰는 고유의 특정의 이름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 명사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는 노주단 술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그대로 노주단 술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뒷면에 이 술을 수입하는 수입상에서 적어놓은 설명문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 술 이름을 노주탄이라고 하고 있어요. 노주탄. 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백주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이 술을 흔히 노주탄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탄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자로 읽을 적에. 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탄자가 나왔을까? 요거는요, 아마 요 단자를 중국 현지음으로 읽을 적에는 탄입니다. 라오저우 탄인데 거기서
현점을 따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 노주도 현점을 따야 할 텐데, 한 글자만 현점을 따왔다라는 것은 우리 외려 표기법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노주단이라고 저는 고집하겠습니다. 목단강 수레사라 그랬죠. 그래서 모란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목단강이 어디쯤에 있느냐 하면은요,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줄기다. 그래서 하얼빈 근처에서 하얼빈을 관통하는 송화강하고 만난다. 즉 송화강의 남쪽 가장 큰 지류입니다. 이게 목단강입니다. 이 강은 총 길이가 762km라고 합니다. 백두산에 목단령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고갯마루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가 발원지고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중간에 목단강시라는 큰 시를 하나 형성하게 됩니다. 이 목단강시는 하얼빈과 백두산의 중간 지점쯤 됩니다. 이 목단강시에서 나오는 술, 목단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그쪽 술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결국 만주 땅입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일본 강점기 때 우리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든, 특히 영남 쪽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여대 해가지고 새 땅을 찾아서 먹을 걸 구하겠다고 해서 만주로 건너갔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거기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목단강시 남쪽에는 바로 우리 조선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까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목단강 편지라는 노래를 들어보셨는지요? 들어오십니다. 이 시기, 어둡고 춥던 그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애창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화자라는 가수가 불렀고, 근래 와서 이미자, 주현미가 리메이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술 이야기에 보태고 싶어갖고 세 가수의 노래를 다시 다 한번 들어봤는데요. 제 주관적 느낌입니다만은 이미자 목소리가 제일 좋더구먼요. 이 노래하고도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그 정서가 그대로 옮겨지는 듯 했습니다. 조명암이라는 시인이 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암,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친일 행적과 그 후에 월북 시인으로 우리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했던 시인입니다. 노래 가사도 많이 썼는데, 꿈꾸는 백마강, 알뜰한 당신, 그게 그 양반 작품입니다. 작곡은 박시춘이었고요. 이 춥고 드넓은 만주 불판을 흘러가는 목단강의 분위기와, 그리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혹한 시대상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노래요, 가사인 듯 싶습니다. 잠깐 소개해 볼까요? 한 번 읽고 단념하고, 두 번 읽고 맹세해서 목단강 건너가며 보내주신 그 사연들, nen들의 모르리요, 성공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눈보라치는 그 강을 건너가는 어떤 남정네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가 이 남녘에 있는 정인한테 보낸 편지, 그걸 읽고 정인은
사랑은 아니겠죠. 그는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나를 잊으실 테지 하고는 단념했다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그리고 당신이 왜 거기 먼 데까지 갔는지를 난들 왜 모르겠는가. 부디 성공하소서. 독립운동을 하러 가셨던, 혹은 거기 가서 거대한 농장을 일구어서 성공을 하겠다고 가셨던, 부디 잘 되기만을 바란다. 그런 간절한 염원이 담긴 시요 노래인 듯 싶습니다. 한 잔 마셔볼까요? 요 먹거리 대신에 여기가 완전히 봉해져 있는, 하나로 봉해져 있는 술병도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고, 그때는 열쇠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걸 넣고 돌리면은 이게 터져 버립니다. 지금 33도 술입니다. 중국의 북부지방의 술치고는 높은 도수가 아니죠. 아마 이 현지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도수가 높은 술들이 예염될 테고, 한국 쪽으로는 술들은 이렇게 다 낮춘 술들일 겁니다. 네, 도수만큼 강렬한 맛이 아니군요. 약간의 자극감은 있습니다만은 더 세지는 않아요. 그리고 쓴맛이 입안을 한 바퀴 확 돕니다. 먹는 끝난 뒤에는 약간의 떫은 맛이 남고요. 향은 거의 느껴지질 않습니다. 도수 높은 막 소주를 딱 한 잔 마실 때의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 아주 저가의 술들입니다. 추운 지방에서 나오는 저렴한 술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싸게, 그리고 독하게, 빨리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 지역은 또한 고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세워진 발해왕조의 터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단강은 중국 역사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하고 훨씬 더 연관성이 많은 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흔히 우리가 꽃 이름을 말할 적에 목단이라고 한자로 써놓고 읽을 때는 모란이라고 읽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목단강을 발음할 적에는 굳이 모란강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목단강이라고 읽어야 된다. 왜? 이 목단강의 원래 이름이 그대로 목단인데 한자가 달랐어요. 지금에는 이 꽃 이름에 목단을 쓰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목자가 기쁘다, 아름답다, 화목하다 할 때 이거 화목할 목자를 썼어요. 임금 이름 목종 할 때 그 목자입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다 만주족들이 살았는데 이 만주족들이 쓰던 만주어에 의하면은 이 목자는 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단이라는 말은 만주어에서는 굽이 흐른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목단강. 그래서 굽이가 많은 강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굽이가 많은 강을 한자어로는 곡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곡강. 굽이질 곡자를 쓰고 하는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청나라 시기에 와가지고 한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화목할 목자가 꽃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먹단강으로. 때문에 원래의 뜻을 존중한다 하면은 이 한자도 모란강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먹단강이라고 본래의 발음대로 읽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도 이 술을 한번 마셔봤는데 그때는 52도였어요. 아주 얼얼하게 진짜 독했습니다. 그런 술이었는데 거의 20도를 낮춰버리니까 이런 맛이 나오네요. 그 추운 지역에서 긴 겨울을 지낼 적에 차라리 훨씬 도수가 높은 그리고 더 세고 거친 술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업소에서도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술이 바로 이 노주단입니다. 이 술을 드실 기회가 있을 적에는 그 만주벌판에 흘러가는 먹단강 풍경을 떠올리면서 또 그 암울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한숨 소리까지 잠깐 떠올리면서 취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